예, 안녕하세요. 임종욱 부동산의 임종욱입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2023년도는 부동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부동산들이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미분양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정부도 연착륙을 유도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취득세입니다. 자, 취득세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수를 해줘야 거래량이 살아난다라는 기조는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집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과세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줘야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중과세를 완화하는 그런 규제 완화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주택자,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부터 원래 취득세 8%였던 것을 2주택자까지는 그냥 기본 세율인 1에서 3%로 조정을 해주고요. 자, 이제 3주택자부터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원래 12%였던 게 6%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피조정대상 지역에서는 8%였었는데 이게 4%로 조절이 되고요. 자, 법인이나 또는 3주택 이상 되는, 4주택 이상 되는 분들은 원래 12%였는데 50% 할인된 6%의 중과세가 된다. 그래서 중과세가 대략 한 50%씩은 완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주택임대사업자 대상에 아예 없었는데 이 아파트를 복원시켰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평형으로 따진다면 33평형 미만의 아파트들도 주택임대사업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신축으로 분양받는 경우에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가격적인 제한이 있죠. 취득가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6억 원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어서는 사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가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또는 종부세 합산이 기존에는 배제되지 않았었지만 이젠 양도세 중과에 대한 배제되는 거와 또 종부세 합산도 배제되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이런 세제 혜택들이 그대로 또 다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가 되겠습니다. 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취득세를 이제 감면받는 건데요. 기존에는 부부 합산해서 7천만 원에 대한 소득이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이제 폐지가 되고요. 지역적으로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에 대한 이 가격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이 역시 폐지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시는 분은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종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좀 강했었죠. 그래서 종부세로 인해서 폭탄을 맞았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억 원 증가되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가 상당히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존 6억 원을 공제받았었는데 이제 9억 원으로 3억 원이나 꽁충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택을 부부로 공동명의로 한 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9억 원의 공동명의로 두 분이 갖고 계시니까 18억 원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가격이 높은 아파트들도 부부가 공동 소유하시면 종부세 대상에서 거의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기본 공제가 상당히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기본 세율조차도 이제 조금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세율 인하나 고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도 이제 완화가 되는데요. 2주택자까지 대해서는 종부세가 중과되지가 않습니다. 기존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되면은 중과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의 종부세가 발생했지만 이제는 2주택까지는 투기 세력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3주택 이상 됐을 때도
이 공시지가를 합산해가지고 24억 원을 초과했을 때만 중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세 채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24억 원이 넘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소형주택들이 여러 채 있다 하더라도 24억이 넘지 않는다라면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이 기존에는 300%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50%로 통일함으로써 더 이상 금액이 오른다 하더라도 세부담 상한을 150% 이상이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요, 중과 배제되는 기간이 원래 올해 2023년 5월 9일까지가 중과 배제 기간이었었지만 이제 24년 5월 9일까지도 이제 연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는 중과세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매매를 내놓아도 안 팔리는 게 문제지 지금 중과세가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 내년 5월 9일까지 중과 배제되기 때문에 팔 수만 있다라면 중과세 배제되고 일반 세율만 내서 파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 이런 단기 양도세율이 완화가 됩니다. 사실 단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과징적 과세를 좀 많이 해왔었죠. 그래서 1년 미만으로 이제 양도할 때는 70%에 대한 중과세가 매겨졌는데 이게 이제 45%로 다소 완화가 되고요. 1년 이상 되면은 일반 세율이 되겠습니다. 사실 억대 이상의 양도 차익이 생기게 되면 45% 정도 되는 세율은 맞겠지만 그래도 일반 세율로 변함이 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다소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증여세가 되겠습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표준액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통 가격, 공시지가나 또는 시가 표준액 중에서 높은 걸로 해서 진행했었는데 이제는 시가 인정액으로 해가지고 매매 사례라든가 또는 감정가 그리고 또 경매 진행됐을 시에 나타나는 가격, 이 가격으로 이제 바뀝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여를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증여를 했다. 최근 들어서도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좀 저가 거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직거래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2월 과세 5년에서 이제 10년으로 바뀌는데요. 보통 증여자가 있죠. 부모님이 자녀분한테 증여를 했는데 기존에는 자녀분이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매도를 하면 부모님이 양도를 하는 걸로 취급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예를 들어 3억 원에 매입을 하셨다가 시세가 한 6억 원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자녀분들한테 5억에 이제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5년만 넘어가면 취득가액이 5억으로 간주받았었는데 이제는 이게 10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녀분한테 증여를 해주고 자녀분이 10년이 넘어서 양도를 해야 부모님이 취득한 가액을 이제 인정 안 받고요. 본인이 증여받은 가액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팔게 되면 부모님이 애초에 굉장히 싸게 매입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그 밖에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전에는 이제 구조 안정성,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게 30%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최근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이 구조 안전성의 비율이 높다 보면은 사실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설비가 되게 노후되고 주거 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데 불구하고 이 부분은 되게 낮았던 점수들이 이제 각각 3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 안정성은 떨어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올라가서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1기 신도시라든가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을 좀 노려볼 만하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다주택자들은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였었죠. 하지만 이제 다주택자들도 주담대를 허용을 해주면서 대신에 LTV를 30% 이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금리죠. 지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가 상당히 높은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대략 한 4%, 이것도 예상치긴 하지만 상당히 시중금리보다는 낮은 가격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겠고요. 대상은 물론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의 1주택자입니다. 근데 9억 원까지 주택의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주택들은 대상에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담보력만 보는 건데, 지금도 다른 다주택자를 비롯해서 다른 LTV는 풀어준다 하더라도 DSR이 풀어지지 않으면 대출을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얼마든지 좀 받을 수 있다. 대신에 대출 한도는 5억까지입니다. 그래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자기 자본 4억은 필요하겠죠. 대신에 대출에 대한 금리가 4%로 다른 담보대출에 비해서 매우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2023년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분은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3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거 말고도 계속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바뀔 것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방송을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방송 시청 계속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